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빈나입니다. 자, 오는 9일 SRT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 동탄에서 수서역까지는 15분, 수서에서 평택까지는 18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또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으로 저희 프로그램 꾸며집니다. 상담 전화 열려 있는데요. 02-3424-8393번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에 부동산 고민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박태성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 좀 유달리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또 강의 준비하셨다고요? 예. 네. 우선은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도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놓는 1, 2인 가구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1, 2인 가구 비중이 2001년에는 36.2%에 불과했는데요. 올해는 이 비중이 5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가구의 절반가량이 소규모 단위로 형성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소형 가구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박태선 본부장과 함께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강의 준비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투자에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을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 2인 가구가 굉장히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현황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1, 2인 가구의 비중이 5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지금 1, 2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분양 아파트도 거의 92%가 중소형 아파트로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1, 2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형도 그만큼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분양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다세대 주택의 어떤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 현황들을 우리가 변화하는 흐름들을 읽어가면서 좀 시장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1, 2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전체의 거래량 대비했을 때 대략 36.2%였다면 지금 현재로서 2016년에는 거의 54.7%, 거의 55%에 육박하는 1, 2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1, 2인 가구의 증가는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1, 2인 가구는 증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꺾여가지 않고 좀 더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좀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는 투자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 흐름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대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민층들은 지금 아파트를 포기하는 수요자층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 2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파트를 포기하는 그런 수요자층들의 어떤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 2인 가구를 공략하는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동산은 소형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들을 고를 때는 기재한 대로 어떤 호재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공실률 등을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가격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호재가 있거나 향후에 지가가 상승할 수 있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고 호재가 많은 지역도 가격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투자적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뭐 입지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선호도라든지 임대급 가격이 좀 높아서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좀 신축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대출을 사용하기에는 이제 슬슬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을 사용하기보다는 임대 가격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신축으로 해서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활용을 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축 물건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고요. 투자하시는 데는. 그리고 구입 전에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최대한 이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이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이 구입하시기 전에 꼭 투자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항상 아파트를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이런 소형 주택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잘 접근하신다면 투자의 하나의 어떤 틈새를 노려서 차익을 좀 벌어가실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뭐 지역이 좋다고 해서 뭐 주변에 호재가 있다고 들어서 확실히 확인해 보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 뭐 이 지역이 좋다 해서 뭐 역세권이다 해서 무작정 투자를 했다가 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무슨 역세권이라고 해서 네. 모든 지역들이 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분석에서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부분들, 향후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구입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흐름을 저희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424-8393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 확인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소리가 조금 작은데요. 어머니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이제 들리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예. 여기는 네. 저기 기름 네, 어머니 지금 여보세요? TV로 저희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 네. 네, 전화기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됐어요. 여기 기름 예. 기름이동 네. 동부 센트리빌이거든요. 네네. 동부 센트리벨이고요. 예, 그런데 네. 지금 제가 33평대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비쌀 때 사가지고 네. 옆에 내려가 있는데 지금 조금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요? 네,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언제 매도해야 되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가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아, 기름동. 그럼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우선은 조금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 제가 결론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들어보세요. 예, 우선은 동부 센트레빌은 지금 이제 보시면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지금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보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선은 다른 거보다는 얘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더 큰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버텨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격적으로. 왜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얘가 전세가요.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유하신 그 아파트 시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글쎄요, 이거 지금 2008년도에 네. 4억을 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하여튼 뭐 한 5천만 원씩 막 빠져 있다가 네. 이제 뭐 한 2, 3천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매매 가격이 4억 초반이 좀 넘거든요. 네. 4억 초중반 정도 하는데 밑에서 전세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얼마냐면 3억대 후반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 예. 왜냐면 얘가 하락 흐름이 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전세가 완전 밑에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빠져도 밑에서 바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가 않아요. 밑에서 받쳐주니까. 이게 그래서 우선 전세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지금 보유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일대에 있는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자 여기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기름 내면 6단지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얘는 밑에서 여기도 밑에도 여기 있어요. 도보 접근성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학군도 옆에 바로 옆에 있고 뭐 네.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요. 얘가 지금 이 기름 내면 6단지 이러면은 지금 매매 가격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자, 그건 30평형대 같은 기준으로요. 예. 얘 매매 가격이 5억대 후반에서 거의 6억 선을 해요. 네. 그리고 얘가 전세가 못해도 지금 4억대 한 후반 하거든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런 레미안이 한 2006년도에 진 거고요. 동부 센트레빌이 한 2003년도에 진 거 아닙니까? 그죠? 2002년도에 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입주했어요. 이제 입주가 된 게 2003년도, 2006년도면 한 3년 차이, 4년 차이 나는데 네. 매매 가격 자체는 아무리 역세권하고 좀 더 가깝고 하더라도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 수준보다도 매매가가 낮단 말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가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는 아직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기름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개발 호재가 크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실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부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아직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와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요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수요가 계속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은 빠지지 않고 버텨줄 거라는 거죠. 근데 인근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보다도 매매 가격이 싸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이 일대에도 지금 이제 기름동에 그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재개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센터피스가 들어오고, 그죠? 여기는 뭐 들어옵니까? 여기 롯데캐슬이 들어와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인근의 주거 환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주거 환경이 개선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일대의 분위기가 많이 살아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얘가 4억대 갔다가 뭐 거의 뭐 3억선, 2억대 후반 갔다가 다시 4억선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리를 찾았지만 일대는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제가 봤을 때는 4억대 중반에서 중후반까지가 최종적인 목표가거든요. 네. 요 가격대까지는 조금 참아보시고 거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과를 드리는 거고요. 얘를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 이러면은 결과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빠질 일이 없고
임금보단 저렴하니까 4억대 중후반까지는 실거주하시면서 좀 더 끌고 가셔라. 좀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행당동에 네. 아, 어머니 한신이 저희가 그 28평짜리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대한 문의는요. 방송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전화드려서 다시 구체적으로 상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실거주자들에게는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방어는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강교요. 예, 강교 신도시.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금 매수를 좀 할까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네. 내릴런지도 궁금해서. 광교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시는데 이미 예, 많이 예. 올라서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인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거는 뭐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주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거주를 하는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난지. 어떤 거주를 차액을 하면서 기대하고 좀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거주 목적으로 거기가 이제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도 있죠. 투자 목적까지 같이 있으시다? 예. 자,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얘는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도를 조금 그냥 우선 넓게 좀 볼게요. 지금 좀 예, 지도를 예. 넓게 보면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광교 쪽은 예. 많이 뜨거워진 상태예요. 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뜨거워진 상태인데 다른 거보다는요. 이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가격적인 예. 부분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자, 얘가 예전에 가격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분양해서 초창기에. 분양했을 때 한 4억 정도 됐다는 거 알고 그렇죠. 있어요. 4억 초중반 하던 게 예. 지금 얼마죠? 7억대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7억 같죠? 예. 근데 불과 이게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한 4년? 4년 됐다는. 예. 그죠? 4년 만에 4억대 초중반이 7억까지 올랐다. 우선은 예.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오른 거고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예. 뭐냐면 왜 제가 이건 투자 목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요.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광교가 처음에 이 분당선이 들어오기 전에 뜨거웠던 어떤 그 호재들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끌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예, 우선 첫째 식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얘가 작년에는 7억대 중반 이상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하락세를 그리면서 7억에서 금매로 나오면 6억대까지, 6억대 후반까지도 물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오를 때는 이런 신분당선의 어떤 개통호재라든지 뭐 경기도청 신청사 들어온다든지 뭐 예, 검찰청이나 이런 거 들어온다고 막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호재들이 이미 가격에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식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예. 그리고 시작 대비했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거고. 예.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또 하나 이게 지도를 예. 더 크게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에도요. 예. 부동산에도 서열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넓게 보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 광교입니다. 자, 그러면 예. 지역적으로 자, 여기 판교가 있고요. 여기 예. 서판교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 판교가 예. 광교랑 가격이 같아질 수는 없어요. 판교는 항상 더 비싸야 됩니다. 예. 그죠? 예. 왜냐하면 광교가 판교를 뛰어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판교는 얼마냐? 30평대 같은 경우는 9억 초중반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이 위례인데 위례는 얼마예요? 8억대 초반이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광교는 그 밑에니까 7억 선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게 자, 판교 옆에 서판교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서판교는 지금 매매 가격이 7억 선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역적으로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서판교의 가격 수준까지 광교가 올라왔다. 이건 광교가 이제는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쪽에서 안양 쪽에서 이제 그 월곡 판교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판교도 판교로 접근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런 호재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30평대가 7억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광교는 이제 더 못 가요. 얘가 더 가줘야만 얘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교는 이미 다 찬 거고 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가기가 어렵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세요. 판교도 고점이고 위례도 고점이고 얘도 전반적으로 고점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얘는 이제는 멈추는 수밖에 없고 하락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예. 게다가 인근에 지금 광교 일대에는 아직까지 분양, 입주하지 않은 물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향후에 그 입주 물량들이 입주가 도래를 하게 되면 입주장이 돌아오면 전세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 얘가 이제는 호재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올라야 되냐면 전세가 올라야 되거든요. 예, 예. 전세가 올라줘서 매매랑 붙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는 7억 선인데 전세 가격은 5억대 중후반이란 말입니다. 예. 이러면은 전세가 더 올라도 매매를 바로 밀어올리기가 힘들어요. 어. 그 짧은 기간 안에 못 올리면 입주장이 도래하는 순간부터 전세는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을 겸하신다면 안 가시는 게 맞고요. 예. 만약에 투자 목적을 겸해서 어떤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올라오셔서 수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대형 평형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수지 접근하시는 쪽이에요? 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는 좀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광교는 네네네.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광교 신도시 지금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된 상황이라서 가격 상승 동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주변의 수지 쪽으로 투자를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한신 4차 반포에 있는 걸요. 반포요? 예. 네, 갖고 있는 지 올해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네. 이걸 보유해야 되는지, 팔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되셨어요? 네. 저희가 같이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구입하신 목적이 네. 뭐 재건축 기대하고 매입하셨던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잘 안 가죠? 네, 그죠? 조금 잘 안 가고 불편하죠. 있어요. 이유가 있고 네. 지금 네. 시세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조금 내렸더라고요. 한 15억에서 내려서. 15억에서 조금 내린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30평대 네. 보유하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네. 지금 수준이라면은 저는 매도라고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얘 재건축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통칭해서 신반포 4차라고 하죠. 네.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입지는 부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좋죠. 네, 밑에 네. 고속터미널 있죠. 그러면 네. 이제 뭐 어디든 나가기가 편하고 인근에 뭐 네.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다 있고 네. 좋아요. 살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지금 이제 보유하시는 이유가 아마 재건축 때문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1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뛰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없어요. 이 신반포 4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래도 밑에 상가들 있죠. 네. 요 상가들하고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는 게 지금 이제 마찰이 네. 많은 거죠. 예, 아직까지 네, 해결이 안. 이게 큰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이 상가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분율을 높게 요구하고 하다 보면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재건축을 한다면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요 4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얘를 다시 33평형을 받는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지금 추진위에서는 1억대 중반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힘들 것 같고요. 네. 한 2억 정도는 최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 정도 들어간다는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만약에 1억 중반 놓고 간다면 아까 시세가 한 15억이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럼 더 해보자고요. 2개 더하면 이게 16억 5천이고요. 2개 네. 더하면 17억이죠. 네, 17억까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16억 5천에서 17억이 들어가는데 네. 얘가 재건축이 돼서 최하 뭐 8년에서 10년 더 걸려서 얘가 그럼 얼마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얼마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맥스로 보더라도 한 18억 선이 거의 이제 한계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 조망이 제대로 나오는 이런 아파트들 지금 매매가가 얼마입니까? 19억대 중반에서 20억이란 말이에요. 네, 네. 자, 한강 조망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과의 차이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하게 대부분 다 역세권이고 학군이 좋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신반포 4차도 작은 단지가 아니고 큰 단지기는 하지만 색깔의 조망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프리미엄을 좀 뺀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8억 수준이면 거의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뭐 신반포 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0평대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한 15억대 중반선 정도 했거든요. 네. 얘도 지금 피가 붙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8억 선이면 단지 크기를 좀 그래도 단지 규모가 있으니까 18억 선이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추진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1.5억 정도 남는 것이고 네. 제가 기준으로 해서 2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면 한 1억밖에 안 남아요. 네. 그죠? 아, 갖고 근데 있으면. 기간으로 나눠 보세요. 네. 10년으로 대략 10년 놓고 나눠 보시면 연에 1,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 정도 왔다 그러면 저는 던지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좀 길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적절한 감사합니다. 타이밍에 저희한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도하고 또 매수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424-8393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전화로 먼저 예약해 주신 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선착순 10명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코롱타워 708호고요.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으로 사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보면 세미나가 요즘에 계속 1:1로 이제 맞춤형 상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예,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상담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고민이라도 좋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10분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 있거나 어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 있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지요? 저는요. 예, 그 당산동 5가하고 네, 당산동 6가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한 2년 전에 집을 사놨어요. 예. 근데 누가 자꾸 파라고 연락이 와요. 누가 빨라고 연락 오세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네. 와요. 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예. 전라남도 안도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잘 몰라서 이제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전라도 분이시네요. 네. 예, 예.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저 두 군데인데요. 네네. 저 당산동 5가 네네. 상하아파트 4-13번지거든요. 아, 상하 아파트. 재건축 네. 내년 1월달 이주예요. 예, 그거 하고요. 예, 이걸 또 이거라고 당산동 6가에 있는 103-17번지 금호주택이라고 네. 빌라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두 군데를 파라고 연락이 와서 아, 뭐 호재나 전망이나 뭐 개발 같은 거 있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네네네. 너무 많이 궁금하더니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상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여기 당산동에 있는 요 주택인 것 같은데. 빌라요. 예, 빌라세요.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예, 예. 네. 우선은 여기 빌라부터 좀 보죠. 예. 지금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 한강으로 나가기가 쉽고요. 예. 예, 입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예. 보니까 얘는 지금 건물이 몇 년 된 거죠? 한 25년 됐어요. 25년 이상 됐고 지분은 얼마나 돼요? 예? 대지 지분, 땅. 땅 지분이 9평이에요. 9평 정도. 내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쓸 수 있는 면적은요? 45인가 되더라고요. 12평 정도 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자, 결론은 이거예요. 25년이 넘었고, 지분이 9평이고,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여기랑 가깝고, 한강하고도 가깝고, 뭐, 괜찮아 보입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는 지가가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마 구입하셨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그죠? 예, 올랐습니다. 네. 왜 올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왜 올랐을까요? 결론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다른 거보다 우리가 이제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 중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호재가 들어왔잖아요. 호재가 뭡니까? 이거 좀 크게 보면 이제 당산하고 합정을 연결해서 한강변 관광자원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산역 일대가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땅값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겁니다. 예. 지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가 올라가면 땅을 많이 깔고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가격이 오릅니다. 예. 그죠? 그러면 다세대 주택, 지금 갖고 있는 빌라는요. 예. 이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단독을 사서 부시고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얘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호재가 있냐는 것인데 호재는 있었어요. 얘는 호재는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지가 수준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일대 지가 수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평당 한 2,500선 정도 합니다. 예. 예전엔 그거보다 더 낮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땅값은 어느 정도 올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더 오르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추가적인 호재가 들어오거나 그 호재가 없다면 전세가 올라줘야 돼요. 예. 전세가 올라줘서 매매를 붙이고 올려줘야 되는데 예. 자 이런 지금 빌라의 단점이 뭐냐면 연식입니다. 연식. 예.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를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대에 신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에서. 경쟁이 안 돼요. 25년 넘다 보니까는 신축을 선호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더 올라주기 어렵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땅의 값어치만 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토지에 대한 값어치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2,500에다가 계산해 봅시다. 아까 9평이라고 그러셨죠. 땅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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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냐면 땅값만 대략 한 2억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토지 가격만. 그러면 건물의 값어치는 별로 안 되죠.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갖고 가시면 지가 수준은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때요? 건물의 값어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예, 본부장님. 네네. 제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재개발 그쪽으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렇게 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네. 근데 얘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요. 올라준 거니까 지금 이 정도 선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세가 어느 정도 구입하셨을 때보다는 올랐을 거라고 보고요. 2억 얘는 8천에 이제- 팔라고 그래요, 지금. 얼마요? 2억 8천에 팔라고. 얼마에 사셨는데요? 2억 4천 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에는 매도를 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상하현대 재건축 고 말씀하셨는데 예.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중요한 것은 상하현대는 다른 것보다 인근에 있는 당산 4차가 버텨줘야 돼요. 예. 근데 얘가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예. 이 당산 4차가 버텨주고 있어요. 시세를 30평대가 7억대 중반 정도를 버텨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얘도 이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상하현대도 지금 시세는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팔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사업성이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 얘가 요 정도를 계속 버텨주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하셔도 되니까요. 지금은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부장님, 네네. 예,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제가 19평을 갖고 있어요. 네네. 땅 11평에다가 땅 네. 기분이. 네. 그런데 제가 사는 가격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더 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앞자가 그럼 8로 뭐 시작한다면 입주시까지 갖고 와야 되나요? 아직까지 30평대가 8로 시작한다면 예. 밑에 20평대들 그 20평대로 아마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20평대도 어느 신청했어요. 정도는 끝났어요. 20평대는 어느 정도는 앞에 7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못해도 6억대 중후반 정도에서 예, 이게 그래서 목표 가격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25평을 신청했고요. 네네. 그게 이제 확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시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네, 남동구 간석 1동 434에 네. 7번이거든요. 예. 근데요, 재개발된다고 한 15년 이상을 묶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해결 언제까지 되는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예, 재개발이 네. 언제까지 되는지. 예, 답답하실 것 궁금합니다. 같은데요. 시세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잘 안 가서. 걱정이 돼요. 예. 예, 제가 여기는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그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예, 이거 진짜 네, 지금 사는 사람도 없어요. 네, 지금 뭐 묶어져 우선은 지금 있어서. 상태에서는 예. 이 일대 자체가 자 이렇게 상인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되게 예전에 지정됐는데 얘가 왜 안 갈까요 지금? 왜 계속 안 가고 계속 멈춰 있고 진행이 안 될까요? 예,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우리 이제 사업성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단독 다가구를 부셔서 쭉 아파트를 올리는데 아파트를 올려서 사업성을 만드는 게 뭡니까? 일반 분양분이죠. 예, 예. 일반 분양분들이 많이 나와주면 추가 분담금이 줄면서 사업이 잘 진행돼요. 근데 여기는 관건이 뭐냐면 자, 건립 세대는 한 2,200세대를 질 예정인데요.
조합원이 얼마냐면 대략 한 1,600명 됩니다. 근데 2,200세대를 짓게 되면요. 임대도 맞춰서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 임대가 몇 세대냐? 300한 50세대 이상 됩니다. 자, 빼볼까요? 일반 분양분이 몇 세대나 나오죠? 250세대? 자, 250세대가 나오는데 전체 건립 세대 수 대비했을 때 이게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됩니까?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해요. 이거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감정가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가가 낮은 겁니다. 감정가가 낮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물려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도 풀고 싶겠지만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면 사업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됐어요. 40년 넘게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시세는 그 아파트 짓는 데서 두 채인데 집이 네. 두 채인데 조그맣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5억 5천 준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 그냥 이거 아파트 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시간만 계속 버리실 것 같아요. 예. 이미 40년 이상 투자를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줘야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묶어준 상태에서 거를- 이대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일몰제에 걸려요. 걸리면서 구역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이 상태로 좀 더 가져가시게 되면 구역 해제되는 거를 천상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가실 거면 차라리 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월세 나오는 부동산으로 갈아타시거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네? 묶어놔서 매도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파트 묶어놨지만은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안 어떤 된다고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못해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렇죠. 허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단독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축업자가 와도 여기 신축을 못 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려는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지금 시간을 버는 게 맞을 것 같고 매도하시고 네.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렇게 40년 이상 가져가셨으면요. 무조건 그 비과세 조건을 맞추신 다음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거 구입하셨을 때 얼마 안 주고 구입하셨을 텐데 지금 예. 5억 5천이면은 세금 엄청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 조건을 맞추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걸로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인천 남동구 간석 1동의 다가구 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좀 답답한 저희가 결론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424-8393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답한 고민들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아, 예. 제가 그 동작구 상도도 예. 그 요번 년 6월에 분양한 상도 노빌리티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그거 34평형을 지금 고층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다음 달에 전매 제한이 풀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선 실거주 겸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매도 시점이랄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 네, 아파트인데요.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피가 약간 붙으신 것 같은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선은 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더 피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 너무 예. 크게 많이 오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자, 예. 설명드릴게요. 예. 자, 상도 노빌리티는 이 일대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단지는 좀 크고요.
상도역 예.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뭐 실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도동 일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많이 오는 자리인데 그 얘가 아마 분양가가 이 일대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7억대 분양가가 7억대 초중반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피가 어느 정도 붙었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한 미니멈 한 3, 4천 정도. 예. 3, 4천 정도. 네네. 자, 그러면은 7억 초중반이면은 지금 7억대 한 중반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거보다는 다른 이 상도역 일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그래도 요 상도 터널을 이용해서 용산으로 나가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7호선 이 라인 일대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다만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아파트들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자 인근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기 무슨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단지가 작은 것도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7억대 중반 정도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요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새로진 더샵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호가가 거의 한 8억 선 정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승배기역 인근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작구 쪽 신청사가 들어오는 그런 호재들은 있단 말입니다. 이 인근에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약간 호가에 반영된 것뿐이지 실제 8억 선 넘게 거래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실제적으로는 7억대 거의 후반선에서 거래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규 아파트랑 비교해 본다면 노빌리티도 제가 봤을 때는 7억대 중후반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층들 같은 경우는 뭐 인근에 있는 브라운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 신규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실수요자층한테는 그래도 매력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6억대 초중반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중앙IH 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7억대 초중반 선에서 분양을 받으셨다면 얘는 40평대를 사고 돈이 남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수요자층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어떤 지리적인 이점, 그러니까 뭐 고지대가 아니고 약간의 평지의 느낌이고 여기랑 가깝고 용산으로 나가기가 좋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피는 지금 알고 계신 거에서 조금은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억대 중후반 뭐 이 정도라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에서 상승 어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싶고요. 8억 선에서는 저항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거주를 좀 중점적으로 놓고 가신다면 입주하셔도 될 것 같고 투자 목적이 강하시다면 입주 전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전에 매도하는 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는요, 지금 이미 좀 피가 붙었고요. 그리고 7억 중후반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 목적이시라면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시거나 저희와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후에도 이어집니다. 023414-8393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